60세 은퇴. 이제는 거의 착각에 가깝다. 좀 도발적인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전통적인 은퇴 개념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 냉정한 현실을 데이터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43.4%. 자, 이 숫자,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이게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요, 압도적인 1위예요. 정말 부끄러운 현실이죠. 자,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 충격적인 차이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OECD 평균이 13.1%인데 우리는 그 3배가 훌쩍 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우리나라 노인 2분 중 1분 가까이는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유독 우리나라 노년층이 이렇게나 힘든 현실에 딱 부딪히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한국 노인은 왜 가난한가?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국가적인 위기가 되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현실을 데이터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41%라는 숫자는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그냥 소득이 좀 적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요,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 10명 중에 4명이 60대 이상이라는 뜻이거든요. 평생을 정말 성실하게 일해온 분들마저 노년에 이르러서 완전히 재정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의 정말 아픈 단면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낀 세대의 독특한 운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에서 은퇴를 맞이하는 세대, 바로 지금의 60년대생들이 처한 아주 특별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 하나가 정말 많은 걸 설명해 줍니다. 1960년대생들이 태어났을 때 우리나라 1인당 GDP가 79달러였어요. 상상이나 가세요?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서 정말 눈부신 경제성장을 맨몸으로 이끌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정작 중요한 사회 안전망,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사회생활 한창 하던 1988년에, 퇴직연금은 거의 끝자락인 2005년에야 도입이 됐다는 겁니다. 결국 이분들은 선진국에서 은퇴를 하는데 정작 그 시스템의 혜택은 제대로 못 받는 정말 기구한 운명에 처하게 된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서구 사회랑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서구의 같은 세대들은요, 평생에 걸쳐서 잘 갖춰진 공적, 사적 연금 시스템의 보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은퇴 전 소득의 한 60에서 70%는 보장을 받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60년대생들은 어땠나요? 대부분의 직장생활 동안 연금 제도가 없거나 미성숙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입 기간도 짧고 결국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도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세 번째 섹션입니다. 이제 좀 거시적인 문제에서 눈을 돌려서요, 우리 개인들이 흔하게 빠지는 함정들을 좀 들여다볼게요. 이름하여 노후 파산의 3가지 덫입니다. 내가 현역 땐 진짜 잘 나갔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뭘 보여주냐면요, 노년의 재정적 어려움이라는 게 과거에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노후 파산으로 가는 가장 흔한 3가지 길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소득은 딱 끊겼는데 씀씀이는 현역 시절 그대로인 거. 두 번째, 젊을 때 건강 안 챙기다가 나이 들어서 막대한 의료비랑 간병비가 터지는 거. 그리고 이게 제일 위험한데요. 세 번째, 퇴직금 받은 걸로 위험한 투자나 창업에 한 방을 노리면서 인생 역전을 꿈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표적인 3가지 덫 말고도요, 우리 노후를 위협하는 지뢰들이 여기저기 쫙 깔려 있습니다. 준비도 안 된 창업했다가 실패하는 경우, 재산을 반으로 쪼개야 하는 황혼이혼, 갑자기 찾아오는 큰 병, 교묘한 금융사기, 그리고 다 큰 줄 알았던 자녀를 또 예상치 못하게 지원해야 하는 상황까지. 평생 모은 돈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위험들이 너무 많아요. 자, 이제 문제점만 얘기하는 건 그만하고 해법을 좀 찾아봐야겠죠. 네 번째 섹션입니다. 길어진 수명, 이 새로운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전략, 바로 장수 리스크 서바이벌 전략입니다.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4대 장수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첫째, 돈 없이 오래 사는 무전장수. 둘째, 병을 달고 길게 사는 유병장수. 셋째, 할 일 없이 무기력하게 오래 사는 무업장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홀로 외롭게 늙어가는 독거장수. 이 4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단순히 돈만 준비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호랑이는 왜 이빨과 발톱이 빠지면 오래 살지 못할까?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의 은퇴 준비, 그 핵심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이게 바로 호랑이와 토끼 원칙이라는 건데요. 호랑이는 젊었을 때 아무리 토끼를 많이 잡아도 늙어서 먹으려고 저장해둘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게 가능하죠. 젊을 때의 생산성, 즉 토끼 사냥 능력을 자산이라는 형태로 차곡차곡 바꿔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이상 사냥을 못하게 될 때 그 자산을 꺼내 쓰는 거죠. 이게 바로 생애 자산 관리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노후 준비는 50대에 갑자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 시작과 동시에 평생에 걸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자산을 준비해야 할까요? 자산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꺼내 쓰면 쓸수록 줄어들기만 하는 고관형 자산이 있고요. 계속해서 돈이 샘솟는 우물형 자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금이나 퇴직금, 일시금, 이게 바로 고관형 자산이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연금이나 월세, 배당금처럼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이 우물형 자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전략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일이다. 결국 일을 계속해서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고 자산을 모을 시간을 버는 것.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 자료를 보면 현실이 아직 명확하게 보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정년은 60세, 사람들이 바라는 은퇴 나이는 60대 후반, 근데 실제 주된 직장에서 밀려나는 건 60대 초반이에요. 하지만 진짜 현실은 뭐냐? 먹고 살기 위해서 60대는 물론이고 70대 고용률까지 엄청나게 높다는 겁니다. 결국 60세 은퇴는 그냥 공식적인 구호일 뿐 우리는 훨씬 더 오래 일해야만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당신의 진짜 은퇴 나이는 몇 살입니까? 법이나 제도가 정해준 나이가 아니고요. 당신의 자산과 건강,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계획이 말해주는 진짜 은퇴 시점을 이제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